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꽃이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코치님. 안녕하세요 봄코치님. 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주년 기념으로 코칭살롱 후기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응모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많다고 해서 막 이렇게 상상을 아니라 저희가 기대했던 그쵸, 것보다 훨씬 그쵸.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구나라고 맞아요. 하는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돼서 너무 그러니까요. 기쁘고요. 동시에 또 뭔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어떤 책임감? 맞아요. 또 느끼게 어깨가 되네요. 무거워졌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주시나 보다 했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청해주고 계시는 거를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표현해 주세요. 댓글도 네. 많이 달아주시고. 그쵸. 네.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저희 후기 이벤트 공모전이 내일 모레 27일 토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응모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토요일까지 응모해 주시고요. 자세한 응모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팟빵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코칭살롱 들어오셔서 댓글에 있는 내용 확인하시면 자세한 응모 방법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소정의 상품권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1등은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네. 한 분 선정 예정이고요. 네, 2등 두 분에게는 5만 원권, 그리고 10분께는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부터는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그쵸. 네, 기업 코칭.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코칭하면 기업 코칭 분야에서도 많은 코치님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금 한동안 기업 코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코칭, 전문 코치들한테 있어서 또 로망이기도 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기업 코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네. 또 과연 그들은 얼마나 벌까?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시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 정도의 코칭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 들어온 이후로는 정말 되게 트렌디하게 쫙 올라갔어요. 코칭이. 그러다가 정말 코칭 이거 효과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조금 슬로우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미 코칭은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저는 아니 무슨 레드 오션이고 블루 오션이고 간에 오션이 펼쳐져야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오션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오션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런지 네. 다시 왜 코칭이 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코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뭘 또 미리 사전에 어떤 거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셔야 되는지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기업 코칭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와 연결해서 코칭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전의 기업 코칭에서의 양상과 또 조금 많이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약간 코칭 그러면 잘 모르는데 되게 섹시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뭐라 그러죠? 되게 고급지고 그죠? 부티크 같은. 그죠? 부티크죠. 네. 진짜 부티크인데 그쵸. 왠지 모르게 남들이 뭔가 한다니까 우리도 좀 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모르는데 뭐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거였다면 요새 제가 느끼는 거는
분명 코칭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럼 코칭 말고 또 다른 툴이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니즈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좋아 섹시한, 보이니까. 예,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상품이 나와서 혹 관심이 그쵸. 끌렸다면 지금은 시장에서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대표되는 어떤 특성을 VUCA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급변하고 그죠? 그다음에 불확실하고 네. 복잡하고 모호하고 이 영어의 네 자를 따서 VUCA라. VUCA. 제가 영어를 좀 굴리려고 하다가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의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VUCA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100m를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플러스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네. 그러면 그 변수들이 생겼을 때 방향도 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몸집이 너무 무거우면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데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하고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잡하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몸집을 줄이면서 심플하게, 스피드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또 더 힘든 거는 되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은 정답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개 낀 이 미래를 아주 초고속으로 달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리더들이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성공 경험이 정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 먹히죠 이제. 안 먹혀요. 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 리더인데. 그래서 요새 리더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오픈 투 난노잉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흔쾌히 오픈되는 거. 왜냐하면 리더들이 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신입사원들이 리더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전문적인 영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리더들이 포지션 파워로 그들을 리딩했다면 이제 포지션 파워도 흔들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이 더 이상 정답을 주지 않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도구가 뭘까? 코칭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리더가 코칭 역량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코칭이 우리가 끌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답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 안에서 끌어낸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리더들이 성공의 경험을 먹고 그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정답 주지 않아. 그리고 끌어내야 돼. 근데 리더들은 하면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입이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자꾸 알려주고 싶고. 그죠. 이 속에서 막 욱욱 올라오죠. 요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하면 될 돼.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왜 그러지 말라 그럴까?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맥시마이즈 하도록 하는 게 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들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끌어내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방법론의 이슈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슈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도 그 아이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고 나이도 많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존중한다는 게 뭘까를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코칭에서는 그 부분부터 스타팅을 하잖아요. 예, 인간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스타팅해서 단순히 스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관점까지 함께 하고 있어서 북한 시대에 필요한 어떤 리더십, 또 관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최고의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마스터키네요. 그쵸? 마스터키죠. 네. 제가 마스터키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기업에 가서 저희도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그 PT를 해요. 경쟁 PT. 그쵸?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그 임원분이 우리는 코칭이 좀 이렇게 시츄에이셔널한 코칭이 필요하다. 상황별로 좀 코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츄에이셔널 코칭은 역전 압과 같은 거다. 네, 맞아요. 코칭 자체가 시츄에이셔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컨텐츠는 우리가 코칭하는 우리의 어떤 리더들, 대상들의 상황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고민이 컨텐츠이고 우리는 그냥 코칭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 컨텐츠는 우리가 코칭하는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미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별적이고 인디비주얼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코칭의 키는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대1로 해서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야. 그게 아니라 코칭을 하는데 그룹으로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기성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거, 그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거, 그 이슈가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일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것들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치가 그러한 어떤 코칭의 툴을 가지고 그것들을 쫙 끌어내는 거죠. 네, 그 이슈의 전문가는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고민했을 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내 앞에 있는 코칭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사전에 진단하고 여기에 되게 맞는 솔루션이 뭔가를 고민하고 이러고 딱 들어가면 이미 변해 있어. 올드해요. 네. 상황은 너무 바뀌어 있어. 특히 제가 요새 이제 PT를 하고 뭐 대기업에 가보면 아직도 예전에 R&D의 형태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비싼 돈 들여가지고 R&D 팀을 구성을 해서 그래가지고 막 역량 모델링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는 역량 모델링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많은 HR분들 계시겠지만 역량 모델링 막 수억 들여가지고 컨설팅해서 나오면 그냥 이미 지난 것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되게 보편적인 단어들인 거예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 안에서 각자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이 뭐고 그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왜냐면 많은 임원들을 코칭하면서 막 바꿔달라 그래요. 네. 못 바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바꿔요. 그분들의 40평생, 50평생의 대화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코칭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막 어떤 리더분은 부사장님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의 부사장님인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바꿔보려고 했다. 근데 안 바뀌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코칭은 부사장님을 바꾸는 게 우리의 코칭의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부사장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얼라인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거는 부사장님이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데 끝단에, 아주 끝단의 하우투는 우리가 조금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북합 급속히 변화하고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뭘 많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코치들은 코치들의 역량을 아주 평소에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쌓고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깃털처럼 가볍게 네.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들고 가잖아요. 맞아요. 코치들은 그냥 비우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더 비우고 가야 되고 근데 가볍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네. 근데 그렇게 가는 너무나 헤비하지 않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도 구성원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요새 또 구성원들은 밀레니얼들은 그 삶이 네. 얼마나 빡빡했어요. 네. 계속 경쟁하면서 살았고 또 뭔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직장에 와서 그죠. 직장에 와서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조금만 잡아주면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제는 리더들이 해줘야 네. 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이 코칭이 임원들이나 CEO들을 대상으로 1대1로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됐다면 지금은 그 대상자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서 팀장님, 리더, 팀장급의 리더나 현장 그 관리자급의 리더들에게 조직 문화의 형태로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려는 조직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외부 코치가 들어가서 코칭을 해주는 거는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임원들은 이제 1대1 코칭 가능하고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코칭을 하면서 뭐 한두 번 1대1 코칭을 하고 요새는 이제 팀장님들보다도 조금 한 단계 아래 핵심 인재들까지도 그룹 코칭, 파트장까지도 가기도 해요. 이제 이건 이제 외부 코치가 하는 거고 요새는 대기업에서는 그 조직 내에서 인터널 코치를 육성하기도 코치. 해요. 그래서 이런 사내 코치들은 이제 조금 더 그 일반 구성원들 그다음에 어디는 팀장님들까지도 사내 코치들이 커버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전문 영역이라면 또 하나는 리더들이 코치가 아니지만 코칭 접근법을 쓰는 거죠.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거나 또 피드백을 주거나 이럴 때 저희는 사실 피드백 준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피드백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이런 코칭 역량을 사용해서 조금 더 오너십을,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조금 더 오너십을 갖도록 주인의식을 갖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본인들의 일을 하고 조금 더 본인이 가고 있는 방향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진로 커리어 패스와 얼라인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량이 또 필요한 거죠,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보면 리더들에게도 이 코칭 역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이제는 여겨지고 있구나. 조직에서도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리더 as 코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이 2000년대 2002년 초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세상의 모든 리더는 코치가 돼야 돼. 막 이렇게 코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막 코칭이 만병통치약이야 그러면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리더 에즈 코치라는 게 모든 리더가 코치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리더들의 역할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모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치의 모자를 쓰고 그 구성원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코칭 강의를 가서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저항이 그래서 코칭만 하라는 거냐, 현실에 맞지 않다. 네. 어떻게 이렇게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코칭형으로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칭만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멘토링도 필요할 땐 멘토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혼내실 땐 혼내셔야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때는 또 그런 조언도 필요한데 코칭은 사실 몰라서 못 쓰셨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좀 더 키워서 뭐랄까요, 리더의 여러 가지 다양한 틀 중에 하나로 장착해 가시는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제가 도구박스 이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는 지금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대처를 못 하세요. 되게 리더분들의 도구박스 안에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섬세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칭인데 중요한 거는 그럼 저도 코칭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한테 가장 익숙한 도구를 끄집어내게 돼요. 근데 과연 우리 리더분들한테 이 코칭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익숙하냐는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칭은 역본능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조언해주고 싶고. 그럼 꼰대가 돼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눌러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들은, 진짜 성공의 경험을 한 분들은 더 역으로 정말 그러니까 뭐죠? 엄청난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뼈를 깎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4시간 특강 듣고 우리 내 리더십의 툴박스에 코칭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 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막 목소리가 올라가죠. 흥분하셔가지고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그렇게 하고 뭐 아까 되게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저희 되게 많이 나왔어요. 주인의식, 구성원의 주인의식, 뭐 밀레니얼 세대,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앞으로도 차근차근 이렇게 에피소드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남겨놓죠, 뭐. 그럴까 봐요. 궁금해하시고 또 흥미로워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에다가 이런 거 궁금해요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녹음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팟캐스트 저희의 방송을 10분, 100분 활용해 주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는 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영코치님 오늘도 심쿵 질문 준비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희 그 댓글 이벤트 후기 공모전에 베스트 심쿵 질문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셨고 다 나머지 방송들도 정주행하셨다가 하나씩 뽑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심쿵 질문을 고서는 요런 것들을 뭐 시도해봤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랭킹으로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 심쿵 질문이 되게 짧잖아요. 근데 나름 제가 엄청 고민하는 파트라서. 그리고 이 심쿵 질문에 눈물이 났다, 굉장히 파워풀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계속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된 심쿵 질문을 끝으로 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의 도구 박스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나요?